개인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네, 법무사님,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으면 이 채무는 모두 탕감된다는 건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면책을 받고 나서도 이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고 나셔도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법무사님,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된다고들 그러는데 가능한가? 이렇게 이미 신청을 하셔도 면책까지 받으신 의뢰인들이 전화 오시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면책을 받고 나서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을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재산을 만들 수 없다. 근데 가능하세요. 뭐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셔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주세요. 그것도 재산을 만들어도 되냐는 질문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증여를 받아도 되느냐,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조그만 재산을 만들어도 되느냐.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면책 결정 받고 그 다음날 바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재산들도 다 가능하시니까요. 면책 받으신 이후에는 재산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파산을 하고 나면 난 이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당연히 통장 사용 가능합니다. 파산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통장 사용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경제활동을 하실 때 대부분의 뭐 일들이라는 것이 일을 하시면 급여를 통장으로 다 지급받잖아요. 요즘에는 심지어 일용직을 하셔도 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소득신고도 다 들어가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통장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거죠. 가능하게 해줘야지 이 제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장은 당연히 새로 만드셔서 거래하셔도 안전하시다. 면책이 된다는 얘기는 책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더 이상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장을 만들면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을 할 수 이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업도 당연히 가능하세요. 근데 좀 사업을 하실 때는 불편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전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체납세금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꽤 계신데 안타깝게도 개인 파산 제도로는 그 체납된 세금들은 해결이 안 되시거든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세금은 탕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금융기관 채무들은 다 면책을 받아서 탕감이 됐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사업하시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하신 경우들은 있으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리고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체납세금도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세무서 가셔서 말씀하시고 분납으로 좀 장기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래서 사업은 당연히 하실 수 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이 면책받은 빚은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 가끔 하시냐면 개인 파산이라는 것이 물론 은행, 카드, 뭐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렇게 금융기관 채권자들만 있는 사건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특히 사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거래처 사장님들 채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빌렸던 돈들도 같이 파산면책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진행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까지 넣어서 내가 과연 면책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신청하시는데 피치 못하게 그분들도 다 넣어서 같이 면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어서 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법무사님, 제가 면책 받고 나서 혹시 돈을 잘 벌게 되면 면책 받았던 그분, 지인분 빚을 갚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리냐면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강학상 용어 자연채무라고 해요. 면책을 받고 나서 그 채무 상태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 쪽에서는 추심을 할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근데 채무자 쪽에서 내가 사정이 돼서 갚아주는 건 가능해요. 그걸 자연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오면 너무 좋죠. 법률상 그게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까 통장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이 신용카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나요? 신용카드는 만들 수는 있는데 기간 제한이 좀 있어요. 기간 제한이? 파산 신청을 하시면 이미 연체되셔서 연체정보 등록되었던 분들도 면책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라는 걸 보내주거든요. 그럼 연체정보는 다 삭제돼서 없어져요.
근데 대신 올라가는 게 공공기록 정보라는 게 올라가는데 이 기록이 5년 동안 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신용점수가 좋지 못하세요. 그래서 카드 발급이 사실상은 어려우세요. 물론 뭐 개중에 저희 의뢰인들 중에 보면 면책 결정 받으시고 사업에 재기하셔서 금방 경제 상황이 좋아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5년 지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가 면책을 받고 나서 네.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신용카드하고 똑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기록이 5년 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대출도 5년 동안은 사실상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5년이 지나셔서 공공기록까지 말끔하게 삭제가 되면 그때는 대출도 가능해지신다. 내가 그동안 물론 신용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동이체 다 걸어놓으셔서 뭐 연체 없이 잘 내시고요. 공과금이라든가 핸드폰 요금, 그리고 은행도 가능하시면 전에 내가 대출이 없었던 깨끗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하셔서 거래를 열심히 하시면 내가 긍정적인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 신용점수가 빠르게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모든 분이 똑같이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일반적으로 700점에서 750점 사이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신용 점수 관리를 잘 하신 분은 그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통장 사용 못 하시는 줄 알고 아예 통장 거래를 안 해요. 그분은 그러면 경제활동이 없는 거예요. 더 불리해지네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아시고 관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 개인 파산 면책을 받고 할 수 없는 것보다 가능한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다 가능하신 거죠. 네. 통장하고 카드 사용만 5년 동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힘이 되는 이런 개인 회생 그리고 면책제도 저희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행복한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